지난 시간에 천존지비 그리고 건곤정의라는 말을 가지고 1시간 강의를 했는데 이게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천존지비라고 그럴 적에 이 천과 이 지는 독자적으로 쓰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에 대해서 지가 같이 쓰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얘기할 때 이 천지, 그럼 이 우주에 그런 의미 아니에요, 이게. 이 천지지간에 뭐 나같이 외로운 놈이 어디 있겠냐. 보통 보면 천지. 천지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일상 언어에서는 벌써 이 주역의 영향을 받아서, 계사전의 영향을 받아서 천지라는 것을 한 세트로 쓴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영어로 중국 철학을 했잖아, 내가. 박사를 영어로 받았으니까. 그러면 천지라는 것이 하나의 우주를 나타내는 하나의 개념인데 그걸 표현할 길이 없다니까. 코스모스, 그럼 딱 서양은 질서가 되고, 유니버스 그러면 아주 일정한 어떠한 하나의 통합된 버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유니버스 아니에요. 코스모스는 이게 하나의 질서를 가진 하나의 세계라는 의미고. 그리고 월드, 그럼 세상, 주로 이건 뭐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의 나라들을 총체로 한 거로 보통 쓰는 거고. 이게 없다고. 해당되는 말이 없다고. 천지라고 하는 것은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heaven and earth라고 그래, 우리가. 이게 웃기는 거지. 서양 놈들은 효라는 게 없거든. 지네 부모한테 효도한다 이런 게 없어요, 서양 사람들은. 그러니까 효라는 말이 없지. 영어에 효라는 말이 없어요. 그 영어에 쓰는 말이 뭐냐면 filial piety라고 이게 했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필리알이라는 이 가정 내의 어떤 신앙심, 뭐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핏줄 내의 신앙심, 뭐 이런 의미로 필리알 파이어티라는 게 효가 이게. 근데 그냥 지금은 하도 많이 쓰니까 그렇게 합치를 시켰지. 그럼 서양 사람들 필리알 파이어티만 서양의 동양의 사람들의 그 부모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자세를 말하나 보다. 근데 효라는 말은 없는 거야. 영화 와서 효 가지고 있는, 효를 주질 않는 영화는 없잖아요, 영화가. 학교 그러면 스쿨 이렇게 번역이 되잖아요, 이거는. 그거 다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그러니까 천지라고 하는 말은 이것이 하나의 일반 명사가 아니라 고유 명사로 인식을 해야 한다는 거지. 그리고 그것은 유니크한 세계관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거는 내가 여기서도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어도 여러분들이 또 잊어버렸을 거예요. 나도 계속 또 잊어버리고. 공자가 한 말을 모아놓은 게 뭐예요? 노노 아니에요. 공자가 한 말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게 사실 이 책이,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 책을 꼭 사셔야 돼요. 노노의 가장 에센스를 전부 요약해 놨고, 최후의 번역을 내가 한 거고, 여기에 대한 상세한 이 사전을 뒤에다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이름이 나오면 이걸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논어잖아요. 그럼 공자의 일상 언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기 십시 불용여로와 그러면 그게 공자가 실제로 했던 말이라고요. 예. 지금 우리는 한문이라고 해서 어렵게 고투라고 그러지만 그때는 구어체래. 그 논어에 쓰인 말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 논어에 보면 허사가 많거든. 구어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많다니까. 그런데 논어에 천지라는 말이 있냐 이거야. 당연히 있어야지. 이 한문의 가장 기초적인 언어인데
근데 없어요. 그러니까 뭐야? 공자는 천지 코스몰로지로 사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지. 맹자에 있냐? 맹자에도 없어요. 한두 번이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끼어들어갈 수 있는, 뭐 호연지가 세고 천지지간이 뭐 이런 거 할 때 천지라는 말이 한 번 들어가는데 별로 없어요. 근데 공자의 논어에 천이라는 거 하나만 물을 적에는 천이라고 하나만 물을 적에는 49회나 나와요. 그거 무슨 얘기야? 하늘이 나를 버리셨구나. 천지가 나를 버리셨구나가 아니고 하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그때 49회에 나오는 하늘이라는 건 전부 인격적인 하느님의 의미예요. 하느님께 빌 것 없다 그럴 때 천과 그때 만약에 천지라는 걸 천지에 빌 것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천지라는 말은 이미 합리적인 시스테마틱한 우주론적 이거 과학이란 말이야. 종교적인 초월성이라는 게 사라진 천지라는 현실적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움벨트, 우리의 환경세계고 레벤스벨트, 우리의 삶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하느님이 껴들 건덕지가 없지. 그러니까 천지와 천은 전혀 다른 거라니까. 이런 것도 철학하는 사람들이 학생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줘. 천지와 천은 다른 거야. 천지는 이미 합리적인 우주 스트럭처가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거야. 근데 재미난 게 도가문헌에는 노자에 천지가 있냐 없냐 1장부터 나와요. 무명은 천지지시하고 유명은 만물지물 천지가 바로 나와요. 장자의 천지는 95회나 나옵니다. 천지가 한 세트로. 그러니까 문제는 이 천지 코스몰로지라는 것 자체가 유가적 세계관이 아니었다는 얘기지. 처음에 천지라는 하나의 체계가 아니라 그냥 삶 속에서 느끼는 거. 삶 속에서 느끼는 얘기는 예를 들면 공자가 뭐 구육관이 거기 문간에 있었는데 그 불이 났다 그러니까는 사람 다쳤냐 하고 사람 얘기는 물었어도 말 얘기는 묻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공자가 살아가는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얘기 그런 거 쭉쭉쭉 써는 거예요. 근데 거기 천지라는 말은 안 나온다는 얘기야. 즉 우주론적 구라가 없다고 거지. 근데 노자나 장자는 우주론적으로 구라를 치니까 천지가 필요한 거지. 천지 코스몰로지의 장엄한 오케스트라를 쫙 연주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맹을 읽을 때는 진짜 인간적인 일상적인 가치관의 얘기들인데 벌써 노자 장자를 읽으면 이건 달라지는 거야. 전혀 달라요. 그러면 과연 이게 주역에도 그렇게 되면은 이 말 하나 가지고 내가 너무 분석을 많이 하는데 주역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그럼 주역이 족보가 어떻게 되냐? 역경에 역전이 아니고 이 전이 아니고 내가 아주 이번에 자세하게 말씀을 해드리는데 이 경에 천지가 있냐 없냐? 개털도 없지. 역경이 없어요. 우리가 공부한 역경에 천지라는 말이 개털도 없었다고. 지금 주역 계사전에 처음 나온 거예요. 과연 천지 코스몰로지라는 게 언제 만들어진 거냐? 언제 형성이 됐느냐? 결국은 천지라는 말은 아주 고단위적인 우주론적 사유가 성숙한 후에 나온 말인 것은 틀림없는데 도가 계열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뭐 예를 들면 음양가라든가 이런 거는 전국 후기나 내려온단 말이에요. 음양가나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같은 주역의 문헌이라도 역경에 대해서 지금 역전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후대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 후대가 어디냐? 근데 여기 고민이 하나 있다. 유교의 대표적 경전이라고 하는
중용에 천지라는 말이 빠글빠글 나와. 어? 그러니까는 이게 이 모순이 모든 사람을 괴롭히는 거야. 일본의 이제 교토 학파들은 이런 거 가지고 맨날 하다가 하거든. 그러면 역전과 중용은 한 시대에 같은 사유 체계로 묶일 수밖에 없어요. 계사전과 중용은 한 학파에 의해서 성립된 것이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중용은 거기에다가 유교적 도덕을 플러스했고, 여기서는 우주론적인 8개의 이 사유를 확장시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중용은 어떤 책이냐? 중용이라는 책이 원래 예기에 들어있는 한 편이잖아요. 근데 예기라는 편에서도 이 중용이라는 거는 30번째부터 방기 31번째 편이 중용, 그 다음에 표기, 치의 해가지고 4편이 쪼르르 비슷한 게 같이 있어, 성격이. 근데 주자가 중용만 빼는 거야. 그 앞뒤로 4편이 비슷하다고. 방기, 중용, 표기, 치의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비슷한 건데, 요 4개는 하나의 세트로 묶여진 거 아니겠느냐. 원래는 한 책일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자사의 저작이다 하는 이론이, 그건 이제 후대긴 후대지만 양무제 때의 기록이 나와. 이 중용은 자사의, 공자의 손자인 자사의 작품인데, 그 공자의 손자인 자사는 천지 코스몰로지적인 사유를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무덤이 터진 거지. 무덤에서 방대한 자료가 쏟아지는데, 바로 이 방기, 중용, 표기, 특히 치의라고 하는 제일 마지막에 검은 옷이라는 의미인데, 치의라는 이 편이 BC 400년까지 올라가는 무덤 속에서 그냥 나와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원래 자사자라는 책이고 원래 자사의 작품이었다는 게 실증이 된 거예요. 과거에는 왜 나 헛소리다 그랬는데 무덤에서 나와버렸어. 그리고 그 옛날 책인데, 응? BC 4세기, 5세기 책인 주간인데 그 주간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21세기 빅뱅 같은 논의를 하고 앉았다니까. 어마어마한 우주론을 설파하고 있다니까. 엄청난 이 세계관이 여기에 이렇게 연루되어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자사라는 사람은 천지 코스몰로지를 흡수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육아 철학을 만든 사람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교는 공자에서 이렇게 형성이 돼서 그 학단이 자사에 와서 이론적으로, 우주론적으로 비역을 해버린 거지. 비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전국 초기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의 역전의 저자가 이 계사전이라는 위대한 책을 썼다. 뭐 대강 요 정도로 논의를 마무리해 놓고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하나도 전부가 그런 그 배경, 이론과 그 문헌의 내가 이 최종적인 결론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쉽게 이해가 되지만, 이런 얘기를 내가 할 수 있게 되기까지 읽은 책은 이거 수백 권을 읽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수백 권을 읽어서 머리를 짜가지고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나는 만에 한 영혼을 써야 되거든. 여러분들이 책을 안 사주니까 내가 이거에 기대를 했다가 여러분들이 안 사니까 지금 만에 한 영혼을
지금 쓰고 앉았으니 내 머리가 지금 얼마나 복잡하겠냐고 지금 내가. 어? 중용을 가지고 이 천재 코스모로지를 얘기를 해야지, 또 일제시대로 내려서 만해를 얘기해야지, 그러다가 또 다시 인도에 그냥 타고를 까야지, 그러다가 그냥 뭐 해파리의 노래 뭐 오늘 또 국경의 국경의 밤인가? 김동완의 국경의 밤, 그 죽여주는 시대고, 1925년에 나온 건데 국경의 밤이라는 소설을 한번 보세요. 시야, 시인데 완전히 우리나라 최초의 장편 서사시야. 근데 그 3부작으로 돼 있는데 그게 방대한 소설의 내용을 간략한 시로 했는데, 방대한 그 대하 드라마를 읽는 것보다 더 애절하고 간결하고 그걸 시로 표현해 버리니까. 근데 대단하더라고. 근데 왜 김동완이가 우리한테 안 알려? 그건 여러분도 잘 알잖아. 산 넘어 남촌에 누가 살길래? 남촌에 누가 살길래. 그 노래로 여러분은 그게 김동완이거든. 근데 왜 이게 완전히 그냥 아주 골수배기로 친일 행각을 했단 말이야. 1940년대. 그러니까 부끄러운 인간이 된 거지. 부끄러운 인간이 됐는데, 그런 거 보면 만데라는 사람은 경성 한복판에서, 그냥 저 시부장 성북동 한복판에서 총독부 새끼들을 아주 완전히 등을 띄고, 내가 거기다가 향해서 집 안 짓는다고 그러고 시무장에다가 살면서 제자들이 모여다가 술을 먹는데 깜빡이 그랬대. 그때 그냥 재터리가 나라 이 개새끼를 가라고. 어디서 내 앞에서 일본 말을 하냐. 일본 말 한마디도 못하게 했다는 거야. 자기 딸을 그냥 어떻게 일본 학교를 보낼 수가 있냐. 유일해. 그 완전히 생사를 초월하는 스님이니까. 신뿐만이 아니라 삶의 자세가 그렇게 치열한데, 지금이야말로 만회가 필요하단 말이야. 지금이야말로 지금 이런 만회와 같은 인물이 윤석열이 만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사방에다 그냥 똥바가지를 그냥 뿌리면서 다녔을 거야. 이 더러운 세상이라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천존지비 건곤정이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그것이 과연 어떻게 그 사상적으로 정립이 되어 가느냐. 근데 그러고 그 언어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러한 천지 코스몰로지에 의해서 어떻게 주역이 형성되어 가는가를 얘기한 거예요. 그야말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역 계사전이라는 거는 나한테 강의를 안 들으면 이건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진짜 이렇게 강의해 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주론을 들먹이면서 천지 코스모로지를 들먹이면서 이 계사전을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빨리 이 책을 사세요. 안 사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내용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